엄마 왜 이래? 내가 얼마나 엄마 모시려고. 화를 내며 문을 박차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이었는지를. 서울 관악구에 사는 62세 강미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35년간 한 회사 격리부에서 성실히 일하고 정년퇴직한 저는 남편도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모두 제가 마련했고 손주가 태어난 후에도 아기용품도 사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도 아들 내외는 잠깐 들렀다 가며 엄마 퇴직금 좀 있죠? 라는 말만 넌지시 꺼냈습니다. 어느 날 손주를 보러 아들 집에 갔다가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화장실에서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애 맡기라고? 그건 좀 불안하지. 잘못 봐서 애기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차라리 돈 주고 맡기는 게 나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집으로 돌아온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남편 유품 정리함에서 오래된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켜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웃집 청년 지훈 씨가 잘못 배달된 택배를 가져다 주다 제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컴퓨터 배우세요? 아니, 그냥 남편 유품인데 버리기 아까워서. 지훈 씨는 제가 쓴 수첩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글 진짜 잘 쓰시네요. 블로그 한번 해보세요. 요즘 시니어 블로거 되게 인기 많거든요. 블로그?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지훈 씨는 친절하게 블로그 개설 방법을 알려줬고 저는 62세 다시 시작하는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첫 글을 올렸습니다. 서툴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 블로그 방문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신기하고 뿌듯해서 아들 기현에게 전화했습니다. 기현아, 엄마가 블로그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봐. 엄마, 그런 거 하지 마. 요즘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 일상 정보 그렇게 다 공유하다 사기라도 당하면 어떡해? 그럼 우리가 골치 아프잖아. 기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기현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퇴직금이랑 우리 전세금 합치면 강남 쪽 괜찮은 아파트 살 수 있대. 같이 살면 엄마도 외롭지 않고 좋잖아.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지가 내 돈으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지. 기현아,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기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블로그에 광고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가 애드센스 설정을 도와줬고 한 달 후 첫 수익금 8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8만 원. 누군가에겐 작은 돈이겠지만 저에게는 35년 직장 생활이 아닌 제가 늦은 나이에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글쓰기로 직접 도전해서 번 첫 수입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인터넷에 글을 써서 돈을 벌었어. 그날 밤 기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퇴직금 얼마나 되는지만 알려줘. 계산 좀 해보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블로그에 새 글을 올렸습니다. 62세, 새 도전으로 번 돈.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도 용기 얻어요. 낯선 사람들이 저를 응원했습니다. 아들보다 더 따뜻하게. 석 달 후 블로그 수익이 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건강식품 협찬, 생활용품 리뷰, 출판사 원고, 청탁까지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다는 게 얼마나 짜릿한지. 그런데 어느 날 기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좋은 기회야. 집 계약금 내일까지 내야 돼. 퇴직금 좀 빨리 줘봐. 같이 살 집인데 왜 그래? 기현아, 나는 혼자 살고 싶어. 퇴직금은 내가 알아서 쓸 거야. 기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래?
내가 얼마나 엄마 모시려고 같이 잘 살자고 이러는 거잖아. 쾅! 기현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핸드폰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블로그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왔습니다. 작년엔 아들 내외가 잠깐이라도 왔는데 올해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혼자 명절 음식을 차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핸드폰을 보니 블로그 댓글이 500개를 넘었습니다. 선생님 글 보며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60대인데 덕분에 새로운 걸 배웠어요. 명절 혼자 보내도 괜찮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낯선 사람들이 저를 걱정했습니다. 진심으로 지훈 씨가 떡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명절 보내시면 안 되죠. 같이 먹어요. 그날 밤 저는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명절,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 이제는 내가 선택하겠어. 석 달 후 설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기현 내외였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했어.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같이 사는 게 서로한테 좋잖아. 기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 선생님, 선인세 계좌로 입금됐고요. 내일 출판사에서 뵙죠. 계약서 작성하실 때 책 표지 시안도 보여드릴게요. 출판사 편집장의 밝은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기현 내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책을 내?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책을 내신다고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응. 62세, 디지털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제목이야.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 왔어. 그럼, 블로그는? 지금 월 수익이 500만 원 정도 돼. 내 월급보다 많지? 기현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럼, 퇴직금은? 아직도 엄마 퇴직금이 궁금해. 노트북도 새로 샀고, 카메라도 샀고, 블로그 공부하는데 투자할 때 썼어. 그리고 남은 건 내 노후를 위해서 둬야지. 그럼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돼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는 혼자 살 거야. 엄마 인생, 이제 엄마가 선택할게. 기현이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1년 후, 강 선생님, 카메라 이쪽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저는 시니어 디지털 라이프 코너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블로그는 하루 방문자 5만 명을 넘어섰고 책은 3세를 찍었습니다.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협찬 제의는 정중히 선별해서 받았습니다. 선생님, 가족들 반응은 어떠세요? MC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연락해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지내죠. 실제로 기현은 한 달에 한 번쯤 엄마 잘 지내?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구가 아닌 안부였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새 노트북을 쓰지만 이 낡은 노트북은 절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북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켜줬어. 창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 노트북을 열고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62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댓글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늘도 힘없고 갑니다. 65세인데 저도 블로그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강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았습니다. 강미연 씨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증명하며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그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도 지금 도전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